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워킹그룹 제2팀 발제를 맡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경기 지부장 염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 팀은 선생님 3분, 그리고 학부모 상담사 선생님 1분, 그리고 학부모 3분으로 구성되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킹그룹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이후 실시하고자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사전 논의한 내용을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공동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 교육계의 시대 정신은 바로 교육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자치는 각각의 교육 주체가 자치를 이뤄내고 함께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완성됩니다. 즉, 학생자치, 교원자치, 학부모자치를 도모하면서 3주체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학교 자치가 교육 자치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부모 자치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먼저 우리나라 학부모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무시 아니면 세계 최고, 이런 단어들이 다들 떠오르실 텐데요.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 이런 열정은 사실 분명 교육 정서 자본이면서 교육 발전의 원동력도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열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교육에 투영되면서 당연하게 경쟁 교육을 현실로 받아들인 학부모의 교육열은 내 아이만 성공하면 돼, 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아이만 튀면 돼, 특출나면 돼라는 이기적인 교육열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반면 학부모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교육 공동체적 가치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에 학부모의 교육열을 보다 가치지향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잠시만요. 학부모가 지금껏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조력자 또는 봉사자, 후원자의 역할로 자리 정체성이 결정되었습니다. 학부모 교육 면에서도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게 인식되게 되기도 했죠. 학부모를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학부모는 수동적이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 자치의 한 축인 학부모가 수동적이라면 학부모 자치는 물론 진정한 학교 자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학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날 학부모는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똑똑한 학부모, 잘난 학부모들이 참 많죠. 이는 높아진 학력의 영향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학부모 조례가 만들어지고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부모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부모의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민주의식이 함양된 결과이기도 하고요.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학부모 교육의 길을 반추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모 교육의 현 주소를 한 2기 끝자락에서 3기 시작점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기격인 학부모 교육 초기에는 자녀 양육법 또는 비폭력 대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사춘기 자녀에 의해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는 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어쩌다 학부모가 아닌 준비된 학부모가 돼야 하겠다라는 스스로의 학부모 교육 철학을 다지기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도래가 하게 되었죠. 근데 또 이제 요 시기가 조금 지나서는 문화센터식의 강좌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동아리에서 익힌 재능을 학교 수업에 들어가 재능 기부에 하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는 학부모가 많이 양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 그동안 필요로 했던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교육이 반복되면서 사실 학부모 교육은 이제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함양된 민주의식 속에서 미래교육, 교육자치, 교육주체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부모들로 인해서 많이 변화 발전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기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스스로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동안의 학부모 교육으로 강화된 역량을 발현함으로써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인 것이죠.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은 자율 역량 기제 형성으로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학부모 자치는 물론 학교 자치의 내실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 리더를 발굴 육성하고 또 교육을 마친 학부모 리더가 다른 단위의 학부모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다시 발굴 육성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선순환적 학부모 교육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워킹 그룹은 이에 이러한 검토와 의견을 통해서 당초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비라는 교육 주제를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으로 연구 내용을, 연구 주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기획단 준비위원회를 1, 2, 3팀 학부모 연구자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는 학부모 교육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기획권을 학부모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선순환적 학부모 교육 체계를 구축에 기여하고 더불어 교육청별, 권역별, 교육지원청별, 단위학교별로 아주 세부 조직까지 끈끈이 선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학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교육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부모 리더 심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각각 20명씩을 모집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친 수료자는 권역별로 또는 교육지원청별로 또는 단위학교로 들어가서 또 다른 학부모 교육 기획단을 조직하고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될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위는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 대상자의 기획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자율 과정을 도입하였고 3시간씩 10회 일정으로 진행하는 총 30차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멀리 같이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학부모 다 계획이 있구나. 예, 이거 우리 그 학부모 위원님께서 꼭 다 이렇게 읽으라고 하셔서 강조를 해서 읽었습니다. 예. 사실 슬로건 하나하나, 문장부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고자 학부모 교육기획단 준비위가 심사숙고 끝에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하고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논의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입니다. 학부모,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3개의 챕터로 나누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자와 운영자 전체가 서클과 카드 기법을 이용하여 첫 강의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이후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모드 세팅의 시간으로 마음의 울타리 열기 시간을 갖고, 참여자 개인의 학부모 생활을 키워드로 분석하여 학부모 생활을 빅데이터로 만들어보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상을 정립해 보는데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2강입니다. 2강은 학부모 학교 참여 이해라는 주제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기도 하는 함수를 관계를 이용해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교가 원하는 그러한 그 학부모 학교 참여의 학교 참여의 지수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 관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일사분면으로 향하는 함께 상생의 학교 참여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검토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3강은 학부모 리더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학부모 리더로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확산을 위해 가져야 할 건강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부모 리더의 재생산과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학부모 정책의 이해로서 학부모 참여지원센터의 역할을 알아보고 학부모 정책에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 정책의 벽이나 도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벽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과정으로 공동체 힐링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이음터나 아니면 공간 혁신을 잘 이뤄낸 교육 공간을 찾아가서 함께 팀워크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채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하면 형통하느니라는 내용으로 교육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방법을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 수렴과 소통 방법을 교육 공동체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입니다. 학부모 관련 법령의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부모 관련 법령이 있었나? 조례는 뭐였지? 또 우리 학교 학부모 운영 규정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또 구현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9강은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8강에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자율과정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앞으로 우리 학부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육 주체로 설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갈무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더 구체화시켜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교육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은 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문도 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고 나가는 문이라야 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문이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정착하고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문을 학부모 스스로의 손으로 열고 스스로의 발로 함께 멀리 같이 걸어나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이 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지역의 학부모 리더를 육성하고 그 리더가 또 다른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선순환적
학부모 교육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입니다.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도승숙 학교 운영위원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도승숙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발제들과 더불어 우리가 학부모가 되면서 혹은 부모가 되면서 한 번도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이 부모가 됐었죠. 그래서 얼떨떨하게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잘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이러한 학부모들이 사실상 가장 잘 참여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입학 순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혹은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뭐 이럴 때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학부모 교육들에 실망하고 혹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보는 시각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점점 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강의를 많이 만들어내고 리더를 만들어내지만 학교에서 과연 일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학교 교육에 혹은 학부모 교육에 참여를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방안도 사실은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하고 있는 방법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알림이나 아니면 가정통신문 이런 몇몇 가지의 방안으로만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이제 원하시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오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강의식 참여든 사실상 맞벌이나 아니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아버지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니들 혹은 홀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조건까지 혹은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고서 어떻게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솔직히 살짝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참여 여건과 교육 환경 속의 학부모들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실 필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 참여 시스템 자체가 리더를 양성하고 또 그 리더가 또 다시 이 리더를 양성하고 선순환 과정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교육 내용도 정말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속에서 혹은 조례 속에서 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강사 운영 체계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이분들을 학교에서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학교 테두리 안에 보듬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육 자체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학부모 강사 시스템이 사실상 경기도 교육청에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이제 없어진 데에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힘든 것도 있었고 또 학교 현장에서 잘 홍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학부모들이 일반 학부모들과 학부모의 사실상 학교 내부에서도 시선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교육, 리더 양성 교육이나 아니면 민주교육 같은 것을 받으시고 오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게 되죠. 그 이외에 일반 학부모님들은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대화에 약간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혹은 이러한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들 결국에는 이 강좌 자체가 일반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준까지 혹은 학교 참여를 어떻게 같이 올릴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 과정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원 혹은 뭐 육아지원금을 준다, 그러니까
왜 초등이나 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육아지원금 같은 거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을 전제로 한 육아지원금 지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학부모 활동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뭐 7, 8년씩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 참여에서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를 봉사자나 그 무급 노동자로 보는 시선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 강사 제도 자체도 사실상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학부모 봉사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더 교육 주체로서 힘을 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소통이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만들더라도 사실상 만들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협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예, 대의원회나 학교 전체 조직을 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밀어두시고 이제 정보 자체를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만 하나도 내기가 너무 힘든데, 이러한 현장의 변화부터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더 좋은 교육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댓글로 올라온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문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시 초중고 학교 급별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내용에 공감을 했고요. 학교급별의 그 학부모 그 활동 내역이나 그리고 관심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료집이나 제 설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료집 44페이지에 보시면 1강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각자 학부모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그리고 자신의 변화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학교급별로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분임 토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 전체를 놓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의 주 목적이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학교에 맞는 단위 학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모색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돌아가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요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운영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워킹그룹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년 2021학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부모 리더 가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한 2회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각 권역별로 돌아가서 다시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요. 또 발굴된 그분들이 다시 또 지역 교육 지원청별로 또는 단위 학교별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면 누구나,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 분들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같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도승숙 우리 학교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보다 질 높은 교육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눈높이로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원고에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발제자가 내놓으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다고 또는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진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라떼는 마리아가 가장 눈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좋은 강의를 했다고 치지만 여기서 이제 양성된 강사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 강사 활동을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부딪혔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것들이 사실은 다 경험치고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라떼 마리아 이 파트가 가장 이 강의 자체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방금 올라온 질문인데요. 우리 도승숙 학교 운영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고 김치혜 학부모 회장님께서 올리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아예 학교에서 처음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리더가 리더를 양성하고 하는 과정 없이 바로 학교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남에서 사실상 성남은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2015년부터 각 학교별로 이런 이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5년이 지난 다음에 초기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다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 후속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열정에 넘치셨던 학부모님들이 떠나시면서 이분들이 전담해서 학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오시는 학년분들은 오히려 의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대가 조금씩 변해서 옛날에 학부모와 좀 다른 양상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더 똑똑해지시고 좀 더 이렇게 개인주의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조금 배타적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뭔가 이익이 되는 교육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참여율이 보이지만 학교의 뭐 학부모의 일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다 함께를 이야기하는 연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서 이것들이 바로 투입되긴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계획돼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염은정 연구위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예,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조금 탈피하고자 굉장히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형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발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면 요즘에 정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배움의 시간을 되게 존중하려고 하고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